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아휴, 이걸 또 싸주셨네. 진짜 먹을 사람 없다니까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낮게 깔립니다. 그 말 끝에는 짜증과 미안함이 섞여 있습니다. 잠시 후 반찬통이 봉투 속으로 들어갑니다. 김치 국물이 흘러내리고 붉은 얼룩이 번집니다. 그녀는 그걸 잠깐 바라보다가 그대로 봉투를 묶습니다. 쓰레기통 뚜껑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납니다. 탁! 그 소리 하나가 마음을 쳐냅니다. 죄송해요. 그녀가 작게 말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본인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밤 멀리 다른 집 거실에서 시어머니는 조용히 천장을 보고 계십니다. 맛있게 먹었을까? 냉장고엔 잘 넣었을까? 하지만 그 사랑은 이미 쓰레기통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사랑이었는데 왜 이렇게 아플까요? 정성껏 담은 마음이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사랑이 왜 짐이 되어버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사랑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지.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반찬통은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걸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고, 다 먹었네. 입에 잘 맞았구나. 그 말 속엔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깨끗이 씻긴 통을 손끝으로 어루만집니다. 이번엔 뭘 해줄까? 멸치볶음도 좋고 단호박조림도 좋지. 이게 다 사랑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또 이거야? 냉장고를 여니 고등어조림, 간장게장, 멸치볶음 모두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뿐이었습니다. 아이도 못 먹고 자기도 입에 안 맞습니다. 결국 또 버리겠네. 그녀는 반찬통을 꺼내다가 그냥 냉장고 문을 닫습니다. 며느리의 하루는 정신이 없습니다. 아침엔 아이 어린이집, 낮엔 회사, 저녁엔 설거지. 그 와중에 시어머니 전화가 옵니다. 이번엔 간장게장 해놨다. 내 남편 좋아하잖아. 그 말이 꼭 돌처럼 가슴에 떨어집니다. 남편은 요즘 회식이 잦습니다. 퇴근이 늦고 밥도 대충 먹습니다. 결국 반찬은 손도 대지 않은 채 냉장고에 남습니다. 며느리는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걸 또 버려야 하나? 음식 냄새가 아니라 미안함이 코끝을 찌릅니다. 그래요, 남편은 좋아하죠. 근데 전 매일 치우고 버리느라 힘들어요. 그 말이 목끝까지 차오르지만 결국 감사합니다, 어머니. 짧게 대답합니다. 그 시각, 어머니는 깨끗한 반찬통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역시 우리 며느리 살림 잘해. 깨끗하게 씻어놨네. 그리고 다시 재료를 씻습니다. 손끝이 아려도 그건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이번엔 조금 덜 해야지 생각하지만 손은 또 많아집니다. 회식 많다니까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반찬을 한 통, 또 한 통 채워 넣습니다. 한쪽은 정성이라 믿고 다른 한쪽은 부담이라 느낍니다. 사랑은 여전하지만 그 온도는 달라졌습니다. 이 장면 낯설지 않으시죠? 누군가는 며느리의 입장에서 또 누군가는 어머니의 자리에서 이 장면을 수십 번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어머니는 내가 아니면 누가 챙겨주겠어라는 마음으로, 며느리는 이젠 좀 그만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사랑을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랑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려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 지쳐버렸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 번째, 기다림이 사라지자 감사도 사라졌습니다. 예전엔 기다림이 사랑이었습니다. 편지를 붙이면 며칠을 기다렸고 전화 한 통 하려면 공중전화줄에 서야 했습니다. 그 기다림이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상이 너무 빨라졌습니다. 필요하면 핸드폰 터치 한 번이면 됩니다. 그런데 빠름은 편리함을 주지만 감사의 깊이는 빼앗아 갑니다. 요즘 부모들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부탁이 오기도 전에 미리 움직입니다. 혹시 힘들까봐, 혹시 먹을 게 없을까봐. 그런데요, 그 혹시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혹시를 앞세운 행동은 상대의 선택권을 빼앗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아무것도 부탁한 적 없는데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하지? 부모 입장에선 사랑인데 자식 입장에선 부담입니다. 사랑은 기다릴 때 커지고 빨라질수록 작아집니다. 기다림은 비워두는 사랑이고 비워둬야 상대가 들어옵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결국 감사도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랑이 많을수록 오히려 외로워졌습니다. 당신 세대의 사랑은 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입에 밥을 넣어주고 옷을 입혀주고 자식의 모든 걸 대신해주는 게 부모의 의무였습니다. 그게 당연했고 자랑이었죠. 그런데 그 정성이 쌓일수록 이상하게 마음이 공허해졌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요즘 세상은 주는 사람보다 거리 둘 줄 아는 사람을 더 편하게 느낍니다. 예전엔 이만큼 해줬다가 사랑의 증거였지만 지금은 이만큼 참아줬다가 관계의 품격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말합니다. 엄마,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이젠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이 서운해서 마음이 쿡 찔립니다. 내가 해주는 게 뭐가 문제야? 싶지만 그 한마디 속엔 이런 뜻이 숨어 있습니다. 엄마, 이제 제 인생은 제 손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걸 모르면 사랑이 독이 됩니다. 도와주려는 마음이 상대의 자유를 빼앗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랑은 이렇게 돌아옵니다. 엄마,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그 말 한마디에 수십 년 쌓은 정성이 무너집니다. 사랑은 여전한데 그 사랑이 더 이상 환영받지 않을 때, 그때 부모는 처음으로 외로움을 느낍니다. 세 번째, 사랑이 보살핌에서 통제로 변했습니다. 사랑은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지나치면 상대의 삶을 대신 살아주려는 욕심으로 변합니다. 그건 내가 다 해봐서 알아.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다 겪어봤잖아. 이런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내가 옳고 너는 모른다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이건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통제의 언어입니다. 요즘 자식들은요, 이 말 한마디면 마음을 닫습니다. 엄마, 제 인생이에요. 이게 바로 세대의 단절입니다. 부모는 내가 더 살아봐서 아는데 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세상은 이미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조언을 원하지 않습니다. 존중을 원합니다. 당신의 말이 아무리 옳아도 그들의 인생은 당신의 답안지로는 풀 수 없습니다. 그걸 모르면 사랑이 칼이 됩니다. 다치게 하려던 게 아니라 지켜주려던 마음이 결국 상처가 됩니다. 네 번째, 사랑이 전부가 되면서 나 자신이 사라졌습니다. 자식을 위해 산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순간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내 생각보다 자식 걱정이 먼저 떠오르고 자식 일정이 내 일정보다 앞서고 자식이 잘 살면 행복하고 자식이 한숨 쉬면 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내가 줘야만 존재의 의미가 생기고 그들이 받지 않으면 내 하루가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자식이 괜찮다고 말해도 괜히 서운해집니다. 내가 할 일이 없어진 것 같아서. 그건 사랑의 끝이 아니라 나를 잃어버린 시작입니다. 사랑이 많을수록 내 인생이 비어버린다면 그건 건강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목적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마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서로의 공간 안에서 숨 쉴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바로 사랑이 왜 짐이 되어버렸는지의 진짜 이유입니다. 사랑은 식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식이 낡았을 뿐입니다.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그 사랑의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이 짐이 아니라 다시 따뜻한 위로가 되려면 어디서부터 바꿔야 할까요? 그 해답은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마음의 움직임,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5가지 마음의 방향이 당신의 사랑을 다시 통하는 사랑으로 바꿔줄 겁니다. 첫 번째, 내 하루를 먼저 채웁니다. 이제는 자식의 인생보다 내 인생의 스케줄을 먼저 세워야 할 때입니다. 자식이 주말에 올까 말까 기다리며 하루를 허공에 흘려보내지 마세요. 내가 오늘 뭘 할지, 누구를 만날지, 나를 어떻게 돌볼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그게 이기심이 아니라 사랑의 균형 감각입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아니라 내가 살아야 할 차례입니다. 그들은 지금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 직장, 아이들 양육. 그들이 바쁜 건 무심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지금 자기 몫의 인생을 견디고 버티고 배우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길을 지나왔습니다. 그때의 당신도 부모에게 자주 연락하지 못하고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게 냉정해서가 아니라 살아내느라 정신이 없었던 것뿐이죠. 그러니 이제는 그들에게 시간을 주고 나에게 마음을 돌려주세요. 그들의 인생을 걱정하는 대신 이제 내 인생을 계획하세요.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겠다. 이번 주엔 꽃시장에 가서 화분 하나를 사오겠다. 점심은 오랜 친구와 약속을 잡겠다. 그 사소한 일정들이 당신의 하루를 다시 살아있게 만듭니다. 그리고요, 이제 취미를 가지세요. 취미는 단순한 여가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되살리는 엔진입니다. 그림을 그리고, 악기를 배우고, 운동을 하거나, 사진을 찍고, 글을 쓰는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은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한 사람의 나로 돌아갑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 새로운 취미를 가진 사람은 우울증 위험이 40% 이상 낮고 인지 기능이 30% 이상 향상된다고 합니다. 그림을 그려도 좋고 꽃꽂이를 해도 좋고 산책 모임에 나가도 좋습니다. 손끝이 바쁘면 생각이 가벼워집니다. 몸이 움직이면 마음이 덜 외로워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당신이 바쁠수록 자식은 더 편안해집니다. 엄마가 혼자서도 잘 지낸다는 확신이 그들의 죄책감을 덜어주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관계의 균형입니다. 내가 나를 돌보면 그들은 더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그건 사랑의 역설이자 진짜 성숙입니다. 내가 바쁘면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애들 생각도 줄고 그들이 연락이 없어도 덜 서운해집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때 자식이 먼저 연락합니다. 엄마 요즘 좋아 보이네. 엄마, 이번 주에도 모임 가세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건 서로에게 윈윈의 사랑법입니다. 내가 나답게 살수록 그들도 죄책감 없이 편안해지고 그 편안함이 다시 사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사랑은 돌봄이 아니라 에너지의 교환입니다. 내가 먼저 나를 채워야 누군가를 따뜻하게 품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타인을 사랑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순간 사랑은 더 멀리, 더 깊이 전해집니다. 그러니 이제 자식의 일정보다 내 하루를 먼저 채우세요. 그 하루가 쌓여서 당신의 인생을 다시 빛나게 만들어줄 겁니다. 두 번째, 부탁받기 전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건 무심함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기다림에서 시작됩니다. 예전엔 그랬습니다. 자식이 말하지 않아도 미리 알아차리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 믿었습니다.
춥다고 말하기 전에 내복을 꺼내고 배고프다고 하기 전에 밥을 차려놓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기도 전에 미리 달려갔습니다. 그게 정이었고 사랑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방식은 서로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칼날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 자식들은 말합니다. 엄마, 왜 먼저 하세요? 제가 부탁도 안 했는데 왜 그렇게 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이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건데. 억울하고 서운하고 그 말이 자꾸 마음에 맴돕니다. 그런데요. 그 말의 진짜 뜻은 싫다가 아닙니다. 나도 이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서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자유를 허락할 때 완성된다. 부탁받기 전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자식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인정해주는 일입니다. 이젠 네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믿는다는 말 없는 응원입니다. 이건 생각보다 큰 전환입니다. 이제는 내가 챙겨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존중해야 하는 사람이 되는 순간이니까요. 부탁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일, 처음엔 낯설고 허전할 겁니다. 주방에 앉아 있다 보면 손이 근질거리고 마트에 가면 자꾸 손이 반찬 재료로 갑니다. 이번 주엔 뭐 해줄까? 그 생각이 습관처럼 올라올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아니야, 이번엔 기다려보자.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아도 괜찮아. 그 순간 사랑의 방향이 바뀝니다. 이전엔 내가 사랑을 끌고 가던 관계였다면 이제는 사랑이 스스로 흘러오는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엄마, 이번에 김치 좀 담가줄 수 있을까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건 단순한 부탁이 아닙니다. 그동안 닫혀있던 통로가 다시 열린 겁니다. 당신의 사랑이 의무가 아닌 다시 선물로 돌아온 순간입니다. 그래서요. 부탁받기 전엔 움직이지 마세요. 그 기다림이 당신의 사랑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세 번째, 감정을 조용히 표현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속으로 삼켜라. 참는 게 미덕이다. 그래서 서운해도 말하지 않았고 외로워도 괜히 티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말하지 않은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모양을 바꿉니다. 말로 하지 않은 서운함은 표정으로 나오고 말로 풀지 않은 외로움은 짜증으로 변해 나옵니다. 결국 우리는 의도하지 않아도 감정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말이 아니라 태도로요. 그래서 오해가 생깁니다. 엄마, 왜 그렇게 날카롭게 말하세요? 아니, 나는 그냥 말한 건데 왜 그래? 이런 대화가 반복되죠. 그럴 때 필요한 건 감정을 참는 게 아니라 조용히 말하는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 왜 전화 안 해? 대신에, 요즘 내 목소리가 좀 그립다. 너는 항상 바쁘구나. 대신에, 요즘 내가 많이 바빠 보여서 나는 조금 허전했어. 내가 나를 무시하니? 대신에, 내가 한 말이 상처로 들려. 이렇게 바꾸면 신기하게도 분위기가 싸늘해지지 않습니다. 상대가 방어하지 않고 마음을 엽니다. 왜냐면 비난이 아니라 감정의 공유로 들리기 때문이죠.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용기는 마음이 약해질 때 드러난다. 감정을 조용히 표현하는 건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용기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당신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상대의 태도도 변합니다. 엄마, 요즘 외로우세요? 제가 이번 주엔 꼭 들를게요. 이런 따뜻한 말이 돌아옵니다. 그때 깨닫게 됩니다. 감정을 숨기는 건 평화를 지키는 게 아니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일이었다는 걸요. 이제는 참지 말고 부드럽게 말하세요. 서운하다는 대신 외롭다로, 화난다는 대신 속상하다로. 그 한 문장이 당신의 관계를 다시 이어줍니다. 목소리의 높이가 아니라 감정의 온도가 관계를 바꿉니다. 네 번째,
사랑의 양보다 방향을 봅니다. 우리는 평생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사랑은 줄수록 깊어진다.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얼마나 많이 주었는가로 계산하며 살아왔습니다. 밥을 얼마나 차려줬는지, 얼마나 돈을 보탰는지, 얼마나 자주 연락했는지를 사랑의 척도로 삼았죠.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 관계는 점점 멀어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랑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랑도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면 짐이 됩니다. 아무리 따뜻한 마음도 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가면 부담이 됩니다.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말했습니다. 미숙한 사랑은 당신이 필요해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성숙한 사랑은 당신을 위해 내가 존재한다고 말한다. 이 말의 뜻은 이겁니다. 진짜 사랑은 내가 주고 싶은 때가 아니라 상대가 받을 수 있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바쁜 시기에 반찬을 한가득 보내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반찬이 쌓여가며 그들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엄마가 또 이렇게 많이 보냈네. 어떡하지? 다 못 먹는데. 그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이번 주에 뭐 먹고 싶어? 이번엔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줘. 이 한마디면 됩니다. 사랑은 많이보다 맞게입니다. 때로는 밥 한 끼보다 잘 지내지? 하는 문자 한 줄이 더 따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선물보다 내가 생각나서 전화했어 하는 그 말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사랑의 방향이 맞을 때 그 사랑은 오래 갑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돌아옵니다. 이제는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를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은 계산이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받을 때보다 줄 때를, 말할 때보다 들을 때를 아는 것. 그게 진짜 어른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나를 살아갈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엄마는 진짜 멋있어졌어요.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사랑은 멈출 때가 아니라 방향을 바꿀 때 완성된다는 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이제는 조금은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습니다. 사랑의 모양은 세월 따라 변합니다. 예전엔 손으로 밥을 지어주는 게 사랑이었다면 이제는 마음으로 공간을 내주는 게 사랑입니다. 예전엔 다가가는 게 사랑이었다면 이제는 기다려주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만 모양을 바꿔서 계속 흐를 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 혹시 마음 한쪽이 조금 시리게 느껴지셨다면 그건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마음 그대로 괜찮습니다. 그 온기 그대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가세요. 그동안 너무 오래, 너무 열심히 사랑하셨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돌보던 손을 잠시 내려놓고 당신 자신을 품어주세요. 사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 순간, 그게 바로 사랑의 완성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